안녕하세요. 저는 퀘스트 소프트웨어 코리아의 유광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기업과 고객분들이 하이브리드 인프라 환경을 준비하면서 고민하는 부분이 이 데이터를 어떤 방법으로 이관할 것인지 또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하고 분산시킬 건지에 대한 부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준비한 목차로는 4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시장 동향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두 번째,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동기화를 통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세 번째, 쉐어플렉스 기타 활용 방법. 마지막으로 쉐어플렉스 레퍼런스를 소개해드리면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해당 자료는 올해 2월에 확인한 dbengines.com의 데이터 랭킹 자료입니다. 여기 보이는 스코어는 단순한 어느 항목만을 가지고 추산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항목을 집계한 거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관심이 있는 데이터베이스 동향을 알아보기에는 참고할 만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랭킹 이 탑 10 자료만 본다면 오라클의 랭킹은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고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 MySQL, PostgreSQL, MongoDB, Redis, 엘라스티서치, SQLite 등 이 오픈소스들입니다. 2010년 초반부터 앞에서 언급드린 이 오픈소스들의 랭킹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차트 자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오라클의 고가의 라이센스 비용 정책으로 오래전부터 탈오라클을 고려해 왔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가 이 만족할 만한 성능과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고 보안적인 측면도 대형 고객과 전용 보안 커뮤니티에서 취약성을 식별하고 수정하려는 많은 사용자들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픈소스의 장점인 비용적인 측면과 유연성이 이 탈오라클화를 가속시켜서 보시는 그래프처럼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의 사용률이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와중에 스노플레이크의 성장세도 눈에 띄네요. 클라우드 쪽은 또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퍼블릭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해서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보안 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도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더 막강한 컴퓨팅 성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퍼블릭 클라우드는 보안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기 때문에 종종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이브리드 환경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을 가져가면서도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해 데이터의 보안적인 측면을 좀 더 커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도 중요하겠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기업 내에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스케일업도 필요에 따라서 수행하면서 장기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객들은 보다 나은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벤더사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플랫폼과 솔루션을 검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이기종 환경에서 당연히 중요한 건 데이터인데요.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마이그레이션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데이터 매핑이나 변환 문제, 그리고 데이터 클렌징과 정교화는 어떻게 할 건지, 또는 데이터 로드와 검증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등 많은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중요한 키포인트 중 하나가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를 정확하고 빠르게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에 퀘스트 쉐어플렉스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퀘스트 쉐어플렉스를 통한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과 쉐어플렉스에 대해 소개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는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한두 가지 정도만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페일백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고 서비스를 전환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심각한 장애 상황이 발생한다면 페일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서비스 전환 전 어플리케이션 테스트가 충분하지 않고 올바른 데이터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애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본 에지이즈 환경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서비스 전환 시 페일백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서비스 전환 이후에 변경된 데이터를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인데, 이미 서비스가 오픈된 이후의 변경분을 다시 에지이즈 시스템으로 적용한다는 건 분명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쉐어플렉스를 이용한다면 완벽한 페일백 플랜을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2B 시스템의 변경 데이터에 대한 캡처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기존 에지이즈 시스템에 적지 않은 프로세스를 구성해서 보다 쉽게 페일백 상황을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운타임 부분입니다. 저희는 가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제공업체로부터 서비스 이전에 대한 이유로 특정 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지된다는 공지를 받곤 하는데요.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 시간 동안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다운타임을 연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실제로 연장되는 내용이 공지되기도 하죠. 마이그레이션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적절하게 산정하지 못하고 다운타임이 지속된다면 이는 서비스 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고 곧 금전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검증에 대한 충분한 테스트를 통해서 다운타임을 알맞게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퀘스트 쉐어플렉스는 이런 중요한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절차에 대해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상태로 운영 중인 에지이즈 시스템에서 변경 데이터 추출을 담당하는 캡처 프로세스를 기동해서 데이터 추출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2B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에지이즈 데이터베이스의 기존 데이터를 이관하는 초기 적재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방법은 DB 사이즈에 따라서 알맨이나 익스포트 임포트나 XTS 이외 여러 가지 알맞은 방법을 통해서 이관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초기 적재가 완료되게 되면 초기 적재 중 쌓였던 데이터 변경분을 2B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를 시작하게 되고요. 이 변경분이 다 적용되고 현재 시점까지 따라오게 되면 서비스 다운타임을 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검증과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등을 확인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이후 네 번째로 서비스 전환을 하고 다섯 번째로 신규 운용 DB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쉐어플렉스에 대해 기본적인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쉐어플렉스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원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변경된 데이터를 대상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해주는 CDC 솔루션입니다. 이 CDC 솔루션의 중요한 포인트는 데이터를 추출할 때 얼마만큼의 자원을 쓰면서 빠르게 추출하는지가 관건인데요. 쉐어플렉스는 다이렉트 로그 OSS 방식을 통해서 리드 로그에 직접 접근해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변경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디스크 IO를 최소화하기 위해 큐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고 커밋 전 데이터 복제를 하기 때문에 배치 같은 대략 작업을 할 때 CPU나 네트워크 리소스 사용은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CDC 솔루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합성이죠. 쉐어플렉스는 기본적으로 실시간으로 변경된 데이터를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기 전에 데이터의 정합성을 먼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업데이트의 경우 업데이트 전에 비포 이미지를 타겟에 비교해서 매핑이 안 될 경우에 에러가 로깅이 되고 정합성이 일치하지 않음을 사용자한테 알려줍니다. 여타 다른 솔루션의 경우 PK만 존재한다면
정합성과 상관없이 업데이트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대로 정합성이 일치하지 않은 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데이터 정합성 부분은 관리자나 사용자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쉐어플렉스처럼 정확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복제 대상 또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기본적인 테이블뿐만 아니라 컬럼 단위, 로우 단위, 스키마 단위까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키마 단위로 복제를 설정할 경우에 새로운 복제 대상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변경이 일어날 경우 자동으로 대상을 업데이트해주는 편리성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DDL 복제도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파라미터를 통해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테이블 레이아웃이 변경되는 부분에 민감한 일부 사이트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동기 환경에서는 타겟 데이터베이스가 리드라이트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합성이 틀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틀어진 데이터를 색출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검증해야 하고 소스와 타겟 데이터가 이렇게 틀어졌다면 정합성이 맞지 않는 채로 DB를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맞춰줘야 하는 보정 작업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CDC 솔루션을 쓰는 고객분들 중에서 이 틀어진 데이터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매번 초기 적재부터 다시 하는 사이트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상황처럼 정확성이 맞지 않게 될 경우에 쉐어플렉스에서는 해당 내용이 로깅이 되고 동기화가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쉐어플렉스에서는 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이 컴페어 유틸리티와 정합성이 맞지 않는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보정을 할 수 있는 리페어 유틸리티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 업체처럼 추가 비용을 내지 않고 온라인 상태에서도 해당 기용을 이용해서 검증과 보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메리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별도의 추가 라이센스 없이 GUI 화면을 통해서 프로세스 현재 상태나 처리 건수, 지연 시간과 같은 중요한 동기화 정보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CDC 솔루션에서는 제품이 설치되고 별도의 GUI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사용자가 직접 CLI 커맨드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거나 별도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모니터링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쉐어플렉스에서는 직접적인 CLI 환경뿐만 아니라 GUI 화면을 통해서도 더욱 편리하게 동기화나 장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시스템 구성에서 CDC 솔루션도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장애가 발생되면 크리티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장애 상황은 크게 프로세스 장애, DB 장애, 네트워크 장애 이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쉐어플렉스는 휴먼 에러에 의한 프로세스 킬과 같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프로세스를 재시작해서 정상적으로 동기화를 시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DB 장애 시에도 추출, 적용된 옵셋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가 있고요. 네트워크 장애 시에도 마찬가지로 정상 여부를 자동으로 체크해서 네트워크 상황만 정상화가 된다면 다시 복제를 재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런 장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의해야 될 부분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정상화가 될 때까지 변경 데이터가 소스 또는 타겟에 쌓일 수 있는 적절한 기술 공간이 필요합니다. 쉐어플렉스는 현재 오라클과 오픈소스인 포스트그레스QL을 소스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타겟 환경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의 경우 오라클을 포함해서 포스트그레스QL, SQL 서버, 카프카, 스노우플레이크, MySQL을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오라클 to 오라클은 양방향 복제 구성이 가능합니다. 포스트그레스QL의 경우 오라클, 포스트그레스QL, SQL 서버, 카프카, 스노우플레이크를 지원하고 포스트그레스QL to 포스트그레스QL 역시 양방향 복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근래 많은 고객분들이 빅데이터 연계나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카프카를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쉐어플렉스는 카프카에 대해서도 복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인 쉐어플렉스 8.6.6 버전부터 지원을 해왔고, 현재 지원되는 메시지 포맷은 JSON과 XML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프카 브로커 클러스터링 환경과 멀티플 파티션, 토픽을 모두 지원하고 있고, 애드 컬럼, 드랍 컬럼, 트렁케이트까지 일부 DDL도 복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DBMS와 플랫폼 버전 정보입니다. 오라클의 경우 대부분의 DB 버전과 플랫폼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포스트그레스QL 경우 다양한 버전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 내용은 릴리즈 노트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쉐어플렉스를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쉐어플렉스는 유연한 복제 구성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복제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품 테이블에 특정 프로덕트 코드만을 추려서 복제를 한다거나, 주문 테이블에 특정 이벤트가 포함된 데이터만 복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특정 조건을 포함시켜서 해당되는 로우만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지 않는 컬럼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특정 컬럼만을 매핑해서 복제하는 버티컬 파티션 기능까지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쉐어플렉스는 트랜잭션 감사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몇몇 공공기관과 금융고객 사이트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트랜잭션의 유저 아이디, 그리고 타임, 오퍼레이션 타입, SCN, 로우 아이디, 트랜잭션 아이디 등 소스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가 테이블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보다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되는 오퍼레이션 타입으로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트렁게이트, 드랍 컬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복제 구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지원되는 클라우드 플랫폼은 AWS, Azure 클라우드, 오라클 클라우드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근래에는 온프라미스 투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에서 쉐어플렉스가 도입돼서 따윈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요. 온프라미스 투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투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 복제 구성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사용된 사례는 뒤쪽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쉐어플렉스는 마이그레이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연한 복제 구성이 가능해서 고객 니즈에 맞춰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단방향 복제 구성을 통해서 정보계를 구성한다거나, 양방향 구성을 통해서 고거용성을 또 높일 수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세대를 서로 동기화를 걸어서 로드 밸런싱 구조를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각기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동기화 설정을 해서 리드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고요. 또한 캐스케이딩 구조를 구현함으로써 네트워크 환경이 좀 취약한 곳에서 로컬라이제이션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많이들 사용하시는 형태가 바로 여러 개의 소스 DB를 하나의 타겟 DB로 동기화를 구성해서 DW 형태로 가져가기도 하고요. 트랜지션의 감사 목적으로도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쉐어플렉스를 이용한다면 유연한 복제 구성 형태를 가져감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가용성, 연속성 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쉐어플렉스 레퍼런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쉐어플렉스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금융 고객사에서 사용 중이고, 그에 따른 데이터 연계나 마이그레이션 등 다양한 복제 구성과
구축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사이트들 뿐만 아니라 더욱더 많은 사이트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뭐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 제조사의 데이터 통합 사례인데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운영 서버로부터 조회성 업무를 분리하기 위해서 쉐어플렉스를 도입해서 별도의 리포팅과 아카이빙 전용 서버를 구축하셨습니다. 운영계와 기타 여러 가지 업무 DB들로부터 하나의 서버로 데이터를 복제하는 N-대1 구조로 구성을 하였고요. 상대적으로 복제 대상 테이블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전용 리포팅 서버를 운영함으로써 데이터를 장기간 보유할 수 있게 됐고, ERP에서 제공하는 대량의 월 단위 매출과 결산 정보를 해당 서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모 면세점의 DR 구축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DR 솔루션과는 다르게 유연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1대1 구성을 통해서 업무 단위로 DR을 구축을 한 사례입니다. 영업 비상 업무는 주 센터 내 인하우스 DR로 구축을 하고, 나머지 원패킹과 인도장 비상 업무는 타 지역으로 DR을 구성해서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RPO는 0, RTO는 3시간 이내로 확인이 된 DR 구축 사례입니다. 해당 케이스는 모 항공사의 클라우드 투 클라우드 복제 사례입니다. 운영 서버의 조회성 업무를 분리를 해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쉐어플렉스를 도입한 사례인데요. AWS EC2 환경이었고, 조회용 DB를 별도 구축해서 쉐어플렉스를 이용한 마이그레이션 후에 실시간 동기화까지 진행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을 잘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사용 중인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최근 쉐어플렉스를 이용한 온프라미스2 AWS RDS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 대형 유제품 기업의 사례인데요. 실제 온라인 제품 주문 업무 프론트단에서 AWS RDS PostgreSQL이 채택을 하셨었고, 운영계에 있는 베이스 데이터를 쉐어플렉스를 이용해서 실시간 동기화했던 사례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RDS는 아시다시피 직접적으로 파일들이 설치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계 서버를 이용해서 타겟 PostgreSQL에 변경문을 적지 않은 구조로 구성된 사례입니다. 현재 서비스 오픈 후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모 금융사의 카프카 사례입니다. 해당 기업은 마이데이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카프카를 도입을 하면서 카프카의 기관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쉐어플렉스를 도입했습니다. 실제 기관계 서버의 영향도를 최소화해야 하는 요구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중계 서버를 이용해서 카프카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형태로 복제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추가로 메시지 포맷이 JSON과 XML이 다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쉐어플렉스는 두 타입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쉐어플렉스 이용해서 별 문제 없이 카프카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쉐어플렉스 포 카프카 사례입니다. 보고 계시는 이 해당 기관은 행정 업무에 사용되는 기준 정보를 약 240여 개의 각 시 군구별로 변경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쉐어플렉스를 도입하셨습니다. 소스 데이터베이스가 선 스팍이고 타겟인 카프카는 리눅스 환경으로 이기종 환경이었는데요. 평상시에는 초당 약 250에서 300건 정도로 많지 않은 데이터를 전송하다가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는 트랜잭션이 폭증하기도 했지만 쉐어플렉스에서는 카프카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구간에서 크게 밀리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일부 테이블에서 시군구 에이전트에 의한 지연 현상이
있긴 했는데요. 이때 카프카 파티션 기능을 사용해서 지연을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큰 특이사항 없이 잘 운영 중인 공공기관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자료와 관련된 내용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